전 세계를 뒤흔든 한폭탄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국제학술대회 현장에서 한 국제관계학 교수가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갖고 있다 라고 외친 순간 중국 대표단은 단 3분 만에 회의장을 급히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이 해당 자원을 활용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며 왜 국제사회는 이제서야 그 가치를 인정하려 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진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타마라입니다. 스탠포드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학생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밝은 조명 아래 작은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3년 전 큰 희망을 안고 스탠포드 교수님 팀에 합류했어요. 그전에는 한국 외교부에서 일했었는데요. 그때 경험이 여기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스탠포드 교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교수님은 한국 같은 작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굉장히 뚜렷한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교수님은 우리 같은 나라들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믿고 계셨죠. 이런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차트들은 한국이 천연자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성장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자원과 해양 접근성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3개월 전에 발표 초청을 받았어요. 스탠포드 교수님이 사회자로 중국의 자오량 교수님도 연사로 참석한다는 걸 알았을 때 이게 바로 제 기회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대한 사실로 그들의 오래된 관념에 도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건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스탠포드 교수님이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만 성공했다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마치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스탠포드 교수님 방금 도착했어. 벌써 짜증내는 것 같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어요. 재킷을 바르게 정리하고 서류들을 모았죠. 이제 전 세계의 중요한 학자들 앞에서 제 나라의 목소리를 낼 제 순간이었어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의 지도교수에게 맞서는 건 제 경력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진실은 싸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컨퍼런스 홀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지고 있었죠. 오늘 저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 성공을 이뤄낸 나라, 한국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복도는 길고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전쟁과 어려운 시간을 겪으신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죠. 제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셨던 부모님도 생각났고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컨퍼런스룸 밖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있었죠. 저는 재킷에 달린 작은 호랑이 핀을 살짝 만졌어요.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었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간이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죠. 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컨퍼런스룸의 큰 나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앞쪽 데스크에 있는 스탠포드 교수님이 보였죠. 완벽한 정장을 입고 키가 크고 중요해 보이고 있었어요. 자오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자오 교수님의 제자인 왕래이는 선생님 옆에서 매우 자신감 있어 보였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죠. 이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가 봐.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을지도 몰라? 문에서 물러나 복도의 조용한 구석을 찾았어요. 발표 자료를 다시 보려고 노트북을 열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965년 요르단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땅을 교환한 사례였어요. 요르단은 나중에 석유가 나온 땅을 포기했죠. 그 대신에 홍해 해안선 19km를 얻었고요. 이 사례는 바다에 대한 접근권이 석유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할까요? 스탠포드 교수님을 화나게 할 수도 있었죠. 교수님은 제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박사 과정을 마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고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서울대학교의 박 교수님이었죠. 제가 석사 과정을 밟을 때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타마라, 오늘 행운을 빌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덜 도전적으로 만들기 위해 발표 내용을 바꿀까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하시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스탠포드 밑에서 공부하려고 왔는지 기억해?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었잖아. 교수님의 말씀이 제 가족을 생각나게 했어요.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셨죠.
전쟁 중에 희망만을 가지고 수백 마일을 걸으셨어요. 부모님은 한국이 매우 가난했을 때 자라셨지만 강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보셨죠. 진실이 공격적일 필요는 없어.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 연구를 명확하게 발표하렴.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야. 통화가 끝난 후 기분이 나아졌어요. 물러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할 거예요. 제 연구가 스스로 말하게 할 거고요. 컨퍼런스룸 문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창문을 통해 스탠포드 교수님을 봤을 때 두렵지 않았죠. 교수님이 저를 알아차리고 살짝 찡그렸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죠. 방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일부는 유명한 교수님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정부 관계자들이었고요. 모두 국가를 성공시키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어요. 목에 걸고 있던 할머니의 작은 비치 펜던트를 만졌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였죠. 용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손가락에 느껴지는 매끄러운 표면이 느껴지고 있었죠. 전쟁 후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재건했는지에 대한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일했는지, 교육과 열심히 일하는 것에 어떻게 집중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요. 이것들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전해져야 할 이야기들이죠.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자오 교수님 다음에 발표하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준비됐어요. 박 교수님의 지혜가 저를 지지해주고 할머니의 용기가 마음속에 있으니 문을 열고 컨퍼런스룸으로 들어섰죠. 안은 더 밝게 느껴졌어요. 제가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이제 이건 단순히 저와 제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실과 역사에 관한 것이었죠.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건설한 수백만 한국인들의 노고를 기리는 일이었어요. 패널 테이블에 앉으며 전보다 더 차분함을 느꼈어요. 때로는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단순히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음 발표자는 김타마라 씨입니다. 스탠포드 교수님이 발표하고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의심이 깔려 있었죠. 마치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요. 앞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밝은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방 안은 저를 지켜보는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하는 동안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큰 화면에 나타났죠. 자원을 넘어서 해양 접근성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감사합니다, 스탠포드 교수님.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왔죠. 오늘 저는 국제관계에서 흔한 생각 하나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천연자원이 국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요. 요르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965년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땅을 내주었죠. 나중에 그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요르단은 석유를 얻지 못했고요. 대신 홍해 해안선 단 19km를 얻었죠. 왜 국가가 석유보다 바다 접근성을 선택할까요? 질문을 던졌어요.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었죠. 계속하기도 전에 왕네이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분명히 그건 요르단의 실수였죠. 그가 손을 무시하는 듯이 흔들며 말했어요. 가치 있는 자원을 작은 해안선 조각과 바꾸는 건 현명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물러서거나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강하게 서기로 선택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대답했어요. 요르단은 그 해안선으로 아카바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이 항구는 요르단을 내륙국에서 세계 무역과 연결된 나라로 바꿔놓았죠. 오늘날 그 항구는 매년 2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고 요르단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탠포드 교수님이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제가 자원은 많지 않지만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자 불편해 보이고 있었죠. 이런 나라들은 매우 성공적이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스탠포드 교수님의 찡그림이 더 깊어졌어요. 한국은 거의 석유도 없고 중요한 광물도 없어요. 1960년대에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00밖에 벌지 못했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다 때문이죠. 스탠포드 교수님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 덕분에 가능했어요. 한국은 스스로 이룬 게 아니에요. 방 안의 분위기가 긴장되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스탠포드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구석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자들 그룹이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한국의 초기 발전에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역량을 발전시켰어요. 오늘날 한국의 성취는 한국인의 노력과 창의성의 결과입니다.
토론이 계속되면서 스탠포드 교수님과 자오 교수님 모두에게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친구들도 찾았죠. 베트남에서 온 학자가 자기 나라의 예를 들어 제 주장을 지지해 주었어요. 핀란드에서 온 경제학자는 제 데이터와 일치하는 자료를 발표했고요. 토론이 가장 격렬해진 건 남중국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자오 교수님은 중국의 주장을 역사적 권리라고 부르며 옹호했죠. 저는 바다에 대한 접근 제한이 많은 나라의 경제에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방안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었죠. 이 학술적 토론은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세션이 끝날 무렵 저는 학술 세계에서 첫 번째 큰 시험에 직면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제 비전을 공유하는 동맹을 찾았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나중에 명함을 들고 다가와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 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싱가포르에서 온 교수님이 다가왔어요. 당신의 발표는 신선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너무 자주 이런 이야기는 강대국 학자들에 의해 좌우되곤 하죠. 우리는 당신 같은 목소리가 더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이방의 강력한 생각에 도전하는 외부인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새로운 인맥과 더 강한 목소리를 갖고 나가고 있었어요. 문턱을 넘어섰네요. 이제 더 이상 그저 조용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컨퍼런스룸 밖으로 나오니 복도에서는 패널에 대해 토론하는 작은 그룹들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는 걸 들었죠. 좋든 나쁘든 인상을 남겼네요. 제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어요. 컨퍼런스가 이튿날까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있었죠. 머리를 돌려 저를 바라볼 때 몇몇 대화가 잠시 멈추었어요. 스탠포드와 자오에게 도전한 한국 학자로 알려지게 되었네요. 이 새로운 정체성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창가 쪽에 있는 조용한 테이블을 찾았어요. 햇빛이 들어와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오후 세션을 위해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죠. 오늘은 디지털 기반 시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고 한국의 5G 리더십에 관한 제 연구가 이 주제에 중요했어요. 하지만 제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스탠포드 교수님이 제 학술 경력에 해를 끼치려 할까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물었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자오 교수님의 제자인 왕레이가 점심 쟁반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제의 논쟁 후에 그가 저와 앉고 싶어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네, 물론이죠. 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왕이 어색하게 앉았어요. 말을 꺼내기 전에 접시에 있는 음식을 이리저리 밀고 있었죠. 해양 접근성에 대한 당신 발표가 내 고향에 대해 생각하게 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중국 내륙,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랐어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있는 해안 도시들에 비해 뒤처진다고 느꼈죠. 이 솔직한 순간이 진짜 대화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지리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왕은 심지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몇 가지 의구심도 공유했어요. 자오 교수님 앞에서는 절대 표현하지 않을 생각들이었죠. 우리의 대화는 스탠포드 교수님이 우리 테이블에 나타났을 때 갑자기 끝났어요. 그의 얼굴은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기술 발표 준비 중인가요, 김씨? 그가 물었어요. 네, 교수님. 대답했어요. 또 한국이 기술적 성공을 독립적으로 이루었다고 주장하시겠죠? 그의 목소리는 도전적으로 들리고 있었어요. 왕은 재빨리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스탠포드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이건 제 학문적 미래의 권력을 가진 사람과 마주하는 가장 큰 시험에 다가가는 느낌이었죠. 연구 결과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스탠포드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타마라, 당신 연구는 좋지만 당신의 시각은 민족주의에 가려져 있어요. 학문적 작업과 애국심을 섞는 것에 주의하세요. 그의 말은 제 가장 큰 걱정을 겨냥했기 때문에 아팠어요.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가 걸어가는 동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제 관점을 민족주의적이라고 보면서 자신의 미국 중심적 시각은 정상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오후 세션은 지금까지 가장 큰 도전이 되었어요. 2019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했고 커버리지와 속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왕은 예상대로 중국의 네트워크 규모로 반박했어요. 스탠포드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가 정말로 독창적인지 아니면 서구 기술의 복사품인지 의문을 제기했고요. 각각의 도전은 제 신뢰성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적대적인 질문에 답하는 동안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데이터가 말하게 하며 굳건히 서 있었죠. 일본 학자가 한국의 혁신을 단지 일본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무시하려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새로운 접근법을 먼저 만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대응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스탠포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학문적 객관성을 직접적으로 의문시했을 때 왔어요. 당신의 연구가 마침 당신의 고국을 예외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건 참 편리하지 않나요? 그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이것이 제 실현의 핵심이었죠. 학자로서의 제 정직성에 대한 공개적인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는 동안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공격적으로 반격하면 저의 편향성에 대한 그의 지적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만약 물러서면 제가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것을 약화시키게 될 거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스탠포드 교수님, 좋은 연구는 종종 연구자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교수님 자신의 연구도 미국 역사와 가치에 대한 깊은 연결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방법이 신중한지, 증거가 강력한지죠. 청중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승인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심지어 자오 교수님도 작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죠. 가장 큰 도전에 맞서고 정직성을 지키면서 서 있게 되었어요. 세션이 끝나자 여러 학자들이 제 대답에 축하해 주려고 다가왔어요. 불 속을 지나 더 강해진 느낌이었죠.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도전적으로 보였지만 이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에서 일출을 보고 있었죠. 황금빛 햇살이 하버드 캠퍼스 전체로 퍼지면서 오래된 건물들을 빛나게 하고 있었어요.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몇 년 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오늘은 우리 토론의 마지막 패널이었어요. 진정으로 국가를 성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대에 모이면서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고 있었어요. 스탠포드 교수님은 더 이상 의심의 눈으로 저를 보지 않고 있었죠. 때로는 제가 요점을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요. 자오 교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왕레이는 이제 더 사려 깊어 보였어요. 다른 관점들을 고려하고 있었죠. 제 큰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있었죠. 갑자기 스탠포드 교수님이 말하려고 손을 들었어요. 김 씨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를 포함해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마도 우리는 국가 발전을 생각할 때 천연자원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춰왔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는 바다와 세계적 연결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스탠포드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금메달을 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견제해온 그의 믿음에 균열이 생긴 거였죠. 단지 그의 존중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론이 논의되고 발전되는 자리에서 한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패널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러 왔어요. 몇몇 대학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스탠포드 교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했어요. 한 출판사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쓰고 싶은지 물었고요. 이런 기회들은 전에는 저에게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제가 서류를 모으고 있을 때 왕레이가 저를 찾았어요. 지난 이틀은 해양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역사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해양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순간 단 한 사람의 생각이라도 바꾸는 것 그 자체로 특별한 보상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버드 캠퍼스를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스탠포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가왔어요. 오후 햇살이 우리가 잠시 함께 걸으면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이번 주 당신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답했어요.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여전히 작은 국가들이 강대국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믿지만 아마도 그들이 독립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발전에 대한 당신의 방언은 제게 제고할 거리를 주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스탠포드 교수님은 강대국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는 저희 관점을 포함해 다른 시각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학술 세계에서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요. 갑작스러운 반전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의 점진적인 확장을 통해서죠. 다음 주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작은 모형배를 올려놓았죠. 국가도 사람처럼 더 넓은 세계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물건이었어요. 이 여정을 통해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상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무시되었던 목소리를 포함하도록 대화를 확장하는 것임을 배웠어요. 해양 접근성과 국가 번영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학문적 도전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고 그 가치를 증명했죠.
스탠포드의 의심스러운 학생에서 제 자신의 생각을 가진 학자로 변모했어요. 이 여정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보는 방식도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고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이 새로운 땅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서울의 석양이 제 사무실을 따뜻한 빛으로 채우는 동안 할머니와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투쟁과 희망은 한국의 이야기에 짜여 있었죠. 그분들의 유산은 우리나라의 건물과 기업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생각 속에도 살아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한국 학자가 발전시킨 바다의 가치에 관한 작은 이론을 포함해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